안녕하십니까. SAP 러닝업 포럼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SAP에 벌써 20년의 경력이 있으신 ASPN의 한창지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SAP 관련돼 가지고 이분께서 경험하신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대표님, 예. 먼저 오늘 제목이 네. 심플, 스마트, 스피드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여러 단어가 있지만 네. 이걸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있습니다. 네. 지금 SAP도 앞으로 미래 시스템 자체를 심플한 시스템, 네. 이제 클라우드라는 시스템 자체가 플러그 앤 플레이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런 SAP의 특별한 시스템도 심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인텔리전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스마트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예, 스피디한. 그래서 3S라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의 IT의 가장 중요한 그런 네.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란 말은 나온 지가 이제 요새 스마트폰 나오면 스마트하게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더 네, 이렇게 더 된 것 같고, 네, 더 한 것 스마트해졌죠. 예. 같고요. 옛날부터 스피디란 말은 있었고요, 그죠? 예, 예. 심플이란 말도 굉장히 요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네, 예. 이 말에 현재. 그 S4 하나의 S의 의미가 SAP가 새로 나온 프로덕트 이름이 이제 네. S4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S라는 말이 심플이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그러니까 96년 언제부터 이제 SAP를 처음 접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사실 굉장히 일찍 이제 IT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제가 종합상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글로벌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런던에 한 6년 동안 유럽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그동안의 방식은 이제 SI 방식. 그러니까 이제 현업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갖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통합 과정에서 외국의 패키지 시스템을 처음 이제 대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패키지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졌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을 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좀 경험을 가지다가 이제 SAP의 96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네. 원래는 대표님은 IT 가이가 아니라 원래는 경리 출신입니다. 경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시청자분들도 네. 이게 IT 부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제 원래 ERP라는 것은 다양한 현업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현업들이 듣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도 뭔가 열심히 하시면 네. 나중에 대표님처럼 ERP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당시에도 뭐냐면 기술보다는 왜 그 기술은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해당되는 왜 이 컴퓨터를 써야 되느냐.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아는 사람이 IT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기업사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 보면 각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을 지금 열거하신 것 같은데, 요걸 특별히 이 빨간색은 아마 이때 없어진 회사, 없어진 네. 그룹사 같아요. 네. 네. 요걸 열거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네. 제가 맨 처음에 ERP 96년도에 SAP에 와서 어째 보면 이제 ERP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왜 SAP라든지 ERP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때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제 저희들이 IMF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Y2K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한데 네. 바로 그래야지 살 수 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표시를 했는데 아. 그 이후에 97년 이후에 표시 안 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는 그 밑에 금호나 동아 이외에는 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예일대의 리처드 포스트라는 교수가 S&P 500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1920년도에는 그런 기업이 한 67년 정도 지속이 됐답니다. 네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15년, 네.
근데 이제 2020년도가 되면 4개 중에 3개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한 네. 때가 된 거죠. 자, 이게 보면 이제 이 60년대에서 네. 70년대로 갔으면 획기적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확 바뀐 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97년부터 현재까지는 많이 예. 순위가 변화가 없지 예, 않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정체돼 있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2016년인데 예. 요새 굉장히 또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 앞으로 10년 뒤에는 네. 2025년도 네. 2025년도쯤에는 이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뭐 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요새 이제 제가 올 초에 그 제가 독일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 네. 제가 주제도 유럽에서 했지만 그래서 독일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SAP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독일을 출장을 많이 가고 근데 올 초에 처음으로 이제 한 10년 만에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네. 그런 그 태생이 이제 그 독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연구소와 기업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독일하면은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중심된 그런 거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발전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4차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차 혁명이 되면 지금 뭐 알파고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스마트 팩토리 뭐 굉장히 그 AI 또 IoT 이런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 네. 그런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새로운 1인 기업 3D 프린터 또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또 드론 네. 그다음 무인 자동차 이런 새로운 그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저도 뭐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네. 저도 요새 그런 책을 많이 읽는데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뭔가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알파고가 포함해서 기계하고 굉장히 협업을 잘하는 예. 그런 집단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S&P 20년 하셨으니까 예. 그동안 S&P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점만 예.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72년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72년도에 이제 IBM 출신 내부하고 5분이 이제 창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R1 네. 이제 메인 호스트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이제 R2 시스템이 나오고 네. 자, 이제 근데 여기 지금 네. 아직 그 SAP 요새 이제 신입 직원들은 네. S4 하나부터 시작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R은 모르는 직원도 많거든요. 예, 예. R이 뭐지? 네, 예. R이 무슨 뜻입니까? 리얼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얼타임이요. 예. 야,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그렇죠. 분들이었네요. 그죠? 네. 여기 이때는 리얼타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고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심플이라는 그죠? S. 야. 네, 그래서 이제 그 R1부터 이제 R3가 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그 이제 95년부터 이제 또 삼성이 94년부터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배경을 보면 네. 92년도에 이제 마이클 해머 교수가 네네. 그 이제 BPR에 대한 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바로 그 이런 PI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와 동시에 그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도 네. 그 3티어 환경, 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R3라는 말을 네네. 3이라는 말이 3티어라는 얘기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R3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맞춰져 가지고 네. 폭발적으로 네. ERP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됐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S4 하나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네. 근데 S4 하나도 보면 그 인메모리 DB라는 그냥 획기적인 예전에 이제 디스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정말 R이라는 게 리얼타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OLTP와 OLAP가 분리돼서 네. 저녁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지 그 다음날 보는 어찌 보면 진정한 리얼타임이 아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인메모리가 됨으로 인해서 OLTP와 OLAP의 그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진정한 이제 그
리얼타임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새는 라이브 시스템이다. 네. 지금 지금 라이브 하듯이요. 네네. 이제는 S4 하나가 되면서 진정한 라이브 시스템이 됐다. 그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네. 또 인프라 같은 것이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리얼타임을 기술이 할수 이제 있게. 바뀌어 주는 상태로 된 거죠. 네. 자, 근데 그 S가 이제 어떻게 보면 72년도에 네. 했던 그 R이라는 그 리얼타임이라는 철학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구현된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심플이라는 면에서 보면 네. 과연 그러면 현재 SAP가 심플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심플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요. 네네. 그동안은 이제 그 OLTP와 AP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대로 빨리 보기 위해서 인덱스를 단다든지 애그리게이터, 집계 네네. 파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목적별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다고요. 아, 네네. 이게 겉으로는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테이블을 네네네.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 S4 하나가 되면서 네. 이런 게 다 통합이 됐어요. 어. 이제 인덱스들 다 없어지고 어. 애그리게이터 다 없어지고 네. 이제 해계 같은 데를 얘기를 하면 옛날에 이제 전표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유니버셜 레저. 네. 옛날에는 제너럴 레저만 있었는데 이제는 유니버셜 레저라고 회계의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로 그냥 축소된 거죠. 어찌 네. 보면요. 그러니까 예. 뭔가 빨리빨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생기니까 네네. 구태여 다 일일이 인덱스 파일 맞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예, 거죠. 예, 하나의 예. 통으로 다 넣어버리고 예. 빨리빨리 분석하고 네. 추출하고. 이제 그런 사고에서 새롭게 뭐냐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리얼타임답게 그죠? 네. 네, 그래서 요새 SAP는 리얼타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네. 아마 라이브라는 말을 쓸 거예요. 네, 아마. 네. 네.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네. 국내에 이제 SAP가 도입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0여 군데 예, 뭐 그렇습니다. 되고 예. 있는데 아직까지 거의 다가 아직까지는 이제 R3 예. R3 기반이나 R2 예. 그거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S4로 가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기본 관점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또 이미 여기에 R3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네. 그 S4의 그 어떤 철학이 네. 또 금방 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게 또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산실에 제일 먼저 이제 그 당시에는 전산실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네. 그다음에 네네. OA, 네네. 오피스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점인데 네. 그 개발자들이나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의외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20년간 많은 개발자, 네. 아박 개발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듈 컨설턴트를 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변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조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는 이런 코어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 프론트 시스템에 대한 에자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프론트 시스템하고 얼만큼 유기적으로 통합을 시키느냐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대두되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뭐냐면은 재무 회계하고 관리 회계, 판매 관리를 어떻게 통합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네. 그게 아니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 뒤에 코어 시스템하고 앞에 MES라든지 프론트 시스템들 네네네. 예,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또 IoT 시스템들 네. 이런 센싱 시스템들하고 어떻게 통합을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어떤 굉장히 큰 거죠. 현업에서 예. 현업의 PC에서 여기는 시스템이 어떤 거가 됐든 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내가 추출해 가지고 네. 어떤 결론을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예, 예.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과거는 정령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 이제 하나가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캐파빌리티도 또 늘어나게 된 거예요. 네네.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그동안은 그 정령적인 데이터에서 처리를 많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네네.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정령적인 어떤 그 SNS 상에서의 우리 회사의 어떤 레퓨테이션 네. 또는 그런 버저 같은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이 네.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이제 IT가 경영에 기여하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프리딕티브 매니지먼트라고 네. 해요. 네. 이제 그 동안은 뭐냐면 저는 백밀러 경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항상 하루 전에 그렇죠. 그렇죠. 실적만 보고 그러니까 네. 지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앞에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지금 어제까지 실적 한 달 전에 실적 이걸 네네.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는 그렇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제 메모리 베이스에서 이제 네네. 그 프로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빅데이터와 처리를 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사실은요. 아까 네. 그 잠깐 뭐 예를 들어 주신 네. 뭐 회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보면 그 데이터 구조도 그러면 S4로 가면 RC에서 S4로 가면 데이터 구조 자체도 달라진다고 달라지겠죠. 달라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네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단순하게 혁신이거든요. 버전업이 아니에요. 예, 버전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저는 제2의 뭐 닷컴 붐 아니면 네. IT의 붐이 네. 그동안 저는 솔직한 얘기로 2000년도가 Y2K가 지나면서 실망감, 기타 그런 걸로 해서 한 15년 동안 네. 굉장히 그 IT가 사양 겉으로 보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는 네네. 실속적으로는 굉장히 사양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S4 하나 또 IoT, 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네. 이런 새로운 아젠다 때문에 제2의 어떤 그 IT 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ERP가 도입돼 가지고 그 일단 기업이 일단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뭐 조직에서 운영하는 관점 여러 가지가 많은 관점이 변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변한 관점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ERP가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제 아일랜드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뭐 HR, 뭐 회계 이런 따로따로 개발된 거를 네. 전체적으로 한 통에 놓고 통합된 솔루션이다. 네. 이게 굉장히 큰 획기적인 그 개념이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그 펑션 지향적으로 어째 보면은 뭐 회계 기능 네. 그게 아니고 또 내가 얼마나 자동화를 해서 얼마나 내가 편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고객 지향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고를 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뷰가 아니고 글로벌 어프로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그런 관점이 아니고 또 나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잘한 게 아니고 업계의 표준을 따라가고 네네. 또 글로벌 프랙티스를 우리가 표준으로 닮아가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저는 기술적으로도 과거에는 뭐냐면 하드웨어나 OS나 DB가 변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변해요. 네. 다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ERP가 등장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하드웨어든 OS든 DB에 인디펜던트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는 획기적인 그 네. 기술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20년간 이제 쭉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기업 있는 분들한테 많은 획기적인 이제 관점의 변화를 줬지만 그래도 하시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이슈. 예.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네. 문제가 많았을 텐데 느끼면서 가장 이게 느꼈던 여러 가지 이슈들입니까? 어떤 거? 아니, 요거는 이제 ERP 프로젝트에 대한 네. 부분의 이슈들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혁신을 많이 주장을 하고 이제 네. 변화 관리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혁신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 자체나 서비스가 네. 일단은 남들보다 차별화되고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일하는 방식, 네. 프로세스. 예, 프로세스에 대한 네.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ERP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람에 대한 people 이노베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ERP가 뭐 기계 탓 이렇게 뭐 시스템 탓, 뭐 프로세스 탓이 아니고 네. 결국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얼마만큼 이제 혁신시키느냐.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이슈들이 네. 따지고 보면
이미 ERP 프로그램 이미 검증된 시스템으로 잘 SAP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프로세서 굉장히 엑센처 뭐 기타 글로벌 컴퍼니들이 네. 굉장히 구현 잘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쓰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예. 실제로 변화 관리를 그런 팀 같은 그런 걸 프로젝트를 운영하신 적도 꽤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변화 관리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좀 그런 말이 있었지만 쉽지 않으니까 아직도 변화 관리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 해보시니까 그래도 변화 관리가 그래도 잘 된 데가 있을 거고 예. 그래도 생각보다 좀 더딘 데도 있을 거고 예. 그 가장 큰 물론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운영을 한 회사가 그래도 변화 관리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진척이 된 데가 어떤 조직입니까? 일단은 이제 성장하는 기업, 성장을 잘하는 기업은 저는 ERP 성공 중에서 가장 네. 중요한 요소가 이제 그 회사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비즈니스의 볼륨이 자꾸 늘어나는 데는 ERP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그런 변화에 안 따라가면 그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회사들은 대부분 보면 그 CEO들이 네. CEO들이 일단 변해야 돼요. 아. 지금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든 뭐 프로세스 변화 이런 거 다 얘기를 해도요. 이게 한 번에 다 모든 게 변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CEO가 어쨌든 그 위에 탑 매니지먼트 그룹들이 ERP 시스템이 데이터가 틀리든 잘못됐던 그걸 자꾸 활용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도 해가면서 그 유효성을 발견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CEO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그건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네. 제가 모 그룹의 네. 그 회장님께서 직접 그 시스템을 들어가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아.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는 이벤트로 거죠. 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음. 석가나되는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석가나돼서 그 사람들이 효익을 느끼게 되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과거의 관점은 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담당자들이 효익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거에 좀 반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ERP는 고객 중심이지 내가 얼마나 자동화되는 거는 과거의 전산 시스템은 네네. 내가 얼마나 편하게 되느냐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동화돼서. 네네. 근데 ERP로 넘어오면서 내가 편한 게 아니고 나의 고객, 네. 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나의 고객이 얼마나 더 유용하게 네. 또 편해질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인터널 고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부 고객.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자기는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이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그 전체 회사 구성원들한테 ERP 프로젝트 할 때 잘 주지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보통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프로젝트 할 때 그 사장님을 뵈게 되면 사장님의 고문이나 코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해드리겠다. 네네.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지금 현재 하는 프로세스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미래에 우리가 성장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ERP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미래의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부서를 통폐합시켜야 된다. 네. 기타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는 사장이나 그 프로세스 오너들밖에 못하는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 밑에 온 뭐 PI 요원들은 그냥 심부름꾼이죠. 어째 보면. 네네. 예. 예. 자, 여기 보면 그 충분한 지식을 이제 전파시키기 위해서 네.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회사란 것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하고 나서 거기 소속돼 있는 PI 팀에 있는 분들도 원래 다 자기 업무가 원래 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뭐 직장 뭐 이렇게 업장도 여러 군데 분산돼 있을 수 있고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감대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뭐 교육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소통인데 이제 소통의 툴들이 결국은 요새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됐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게시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꼭 한 자리에 안 하고 네. 이제 온라인 교육이 있다든지 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뭐 매뉴얼을 만들더라도 실제 이제 뭡니까 캠코더 이런 걸로 네네. 만들어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죠. 인터랙티브하게도 만들고 이런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툴의 개념보다 제가 꼭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시간을 내주셔야 된다. 네. 시간을 내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같이 자꾸 대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네. 일회성의 예를 들면 뭐 교육 한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네. 꾸준하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 포스터 같은 것 같은데 네. 뭐 KBS에서 실제로 이거를 하신 프로젝트이십니까? 예, 이게 KBS? 예, 예. 네. 제가 이 프로젝트가 액센처가 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제가 그 감리를 좀 맡았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첫 번 그 변화 관리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이제 공사이잖아요. 네. 이 공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도 KBS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아마 그런데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첫 번 그 포스트가 이 포스트였습니다. 네. 현관에 건 포스트가 이 포스트였는데 그래서 그 이게 몇 년도입니까, 이게? 아마 그 2000년도 초 기억이 2000년 초.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KBS도 망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그 위기 의식을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걸 좀 많이 버려야 된다. 변화라는 거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걸 버려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왕건이라는 그 최수종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고민이 이런 거거든요. 6개월이 돼야지 왕건에 대한 비용 같은 게 집계가 돼요. 네. 예. 왜냐하면 PD들이 이 촬영을 하려면 전부 다 외부로 해외도 나가고 이러니까 네. 네. 경비 쓰고 이러는 게 6개월 후에 마감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뭐냐면은 법인카드 시스템을 도입을 시켜서 그 다음 날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더라도 네. 그 다음 날 비용이 집계돼서 되게, 왕건의 예를 들면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를 네. 알고 싶다는 게 이제 그 CEO의 의지였죠. 네. 예. 굉장한 앞선 그때 그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한 다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KBS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관심을 못 가져서 변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굉장한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네. 이게요. 예. 네. 원타임 그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네. 보면 기업 문화라고 여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몇 년 동안 보면 이제 이 기업 문화라는 것이 조직 문화라는 맛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거든요. 네. 기업체에서 네. CEO분들이 많이 문화가 중요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위에 그렇다고 해서 기업 문화가 엄청나게 또 뭐 와 한데도 발견하기 참 힘들거든요. 네. 이제 물론 ERP와는 다르지만 이 기업 문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기업 경쟁력하고 이것이 뭔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기업 문화가 네. 앞으로. 저는 그 제가 벌써 이 ASPN을 한 15년 이제 사장의 역할을 네. 하고 왔는데요. 가면서 이제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왜냐하면 그게 구성원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일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보면 이 회사는 이게 핑계를 대고 적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로 돼 있다. 아니다. 네네. 여기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다. 이거는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건 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SAP를 하면서 SAP 컨설턴트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요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책임감이 강해요. 아. 근데 혼자 일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협업 문화나 이런 부분이 의외로
시스템이 통합을 해주기 때문에 네. 자기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걸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패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은 계속 네. 뎁스 있게 가지만 예. 이것이 왜 필요하고 예. 어떻게 이것이 연계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이 좀 예. 지금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요. 네. SAP는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디자인해서 네. 이미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크게 설계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그냥 그게 만든 거에서 리포터 좀 몇 개 뽑아주고 새롭게. 그러니까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창의적으로 뭘 만드는 거에 굉장히 그 동안에 이제 IT 요원들이 어찌 보면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죽여놓은 그렇네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테크니션을 양상하는 예. 그죠? 예. 그게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메모리가 되면서 이제 엔드 유저 컴퓨팅으로 이제 가게 돼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필요 없다 이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해야지 이제 개발하는 거는 이제는 네. 기계가 하는 거지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네.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진짜 S4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네. 이제 지금까지는 R3 같은 데서는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에서 정형화된 내가 그 프로세스만 네. 그것만 테크니션 잘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충분히 내 역할이 있었지만 아까 같이 그냥 데이터 그냥 통으로 있고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는 네. 그 실제로 이걸 쓰는 사용자 집단 네. 이런 것의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네, 아는 도메인 사람이 걸 굉장히 유리하죠.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 시스템은 테크니션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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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런 그 현재 근데 많은 컨설턴트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시스템적인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현재까지는요. 예. 네. 예. 인제는 변화할 때가 네. 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변해야 될 때가 되는데 예. 지금까지 그렇게 그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아까 S4하나 같은 새로운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맞는 걸로 변화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라든지 이제 일은 또 지금 이제 R3 한국에서 일은 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 4.0 온다 그러지.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체인지를 해야지 뭔가 그 좀 좋은 팁 같은 걸 좀 한두 개 좀 알려주시죠. 네. 예, 이게 참 팁은 뭐 지금 네.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제가 하나 네. 예를 하나 들면요. 네. 1차 혁명이 일어났는데 네네. 이제 마부가 음? 예를 들면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네. 옆에 이제 자동차 도로가 나와서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마부가 길도 잘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 기술을 배워가지고 운전 기사가 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부가 일로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이제 운전을 해야 된다고 알고 네네.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아밥이라든지 이런 랭귀지 또 나는 FI 컨설턴트다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는 세상은 뭐냐면 그거보다 네. 그 앞에 프론트의 에자일 플랫폼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네네. 전체 FCM 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고객을 가이드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네. 20년 전에 그 방식을 지금 네, 가서 네.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큰 문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벌써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는 FI 컨설턴트가 아니고 네. 재무 분야의 컨설턴트다. 이렇게 자기가 네, 네.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쌓아 나가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SAP에 있는 예. 그 모듈명의 컨설턴트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기업의 예, 예. 난 영업 관리, 그렇죠. 영업 관리를 내가 잘 활성화시키는,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예. 뭐 이런 쪽에 나는 전문가다. 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회계 업무가 100이라는 회계 업무가 있으면 네. SAP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50이다 60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고객은 40의 업무는 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전자세금 계산서 솔루션이라든지 네. 또 뭐 국세청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다 융합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요것만 해도
한국 기업이 이 수준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되는데 네. 지금 이제 ERP가 된 수준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은 딴 솔루션하고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네. 고객은 뭐냐면은 아니 그건 SAP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거 이외에 이 부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또 네, 고객들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정한 그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스타팅 더 포인트를 어려워진 거죠. 네. 예. 더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예, 더 힘들어져요. 자, 그 이게 5,003소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거는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요? 제가 이게 아마 그 옛날에 지금 삼성 SDI 프로젝트를 끝내고 네. 그게 팀들이 만든 그 소감인데요. 아, 제가 너무 이게 그 마음이 와 닿아가지고 삼성 사람들이 프로젝트 끝내고 예, 나서.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이게 뭐거든요. 삼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앞서인 기업이고 네네. 그리고 제일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죠. 이런데도 그 사람들의 소감은 뭐냐면 이 혁신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그리고 할 일이 이렇게 엄청날 줄을 몰랐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다. 아, 이 얘기거든요. 네. 예. 네. 그리고 5천에 보십시오. 이게 보면 참 이 ERP라는 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 네. 또 이런 것들이 진짜 천지개벽할 일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천방지축으로 천신만고 끝에 천우신조를 해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네. 정말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예. 야, 이게 천으로 시작되는 사자성어가 의외로 많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ERP 도입 이제 효과에 대해서 네. 이건 실제로 그동안 이제 많이 하면서 느끼신 것들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 개선은 이익률이 29% 개선됐다. 네.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근거하신 겁니까? 이 숫자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예전에 그 이런 쪽에 ERP 도입의 효과를 뭐 연구하고 한 사람들의 그 네, 얘기들을 이제 조합을 했는데 제가 네, 이제 네. 그런 측면보다 음. 어쨌든 그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ERP가 단순히 내 업무를 얼마나 잘 편리하게 해주느냐가 아니고 과연 지금 한 20년을 썼으면 네. 이 ERP를 통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변했고 네. 그다음에 혁신할 수 있었느냐. 네.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네. 예전에 저런 효율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만으로 예를 들면 이제 갈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비즈니스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CEO들은 그때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 회사가 기본 인프라가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Continuous Business Improvement다. 네.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단계에서는 그 efficiency, 네. 예.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내 일이 얼마나 자동화되고 얼마나 뭐 빨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effectiveness, 비즈니스 이펙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한 20년 쓰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그 회사가 IT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네. 요새는 이제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제가 대표적으로 잔 디어라는 그 트랙터 파는 미국의 회사가 네. 농기구를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농기구를 왜 사갖고 가느냐. 그게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네트워크 연결되니까요. 기계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기후, 네.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종자 네.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같이 파는 네. 그게 바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예. 이제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것까지 임프루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말씀 뭔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처음에 도입해가지고는 네. 일단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그걸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예.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 위에서 예. 이제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예, IT를 또, 이용해서 네. IT의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SAP가 이미 음. IoT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인해 클라우드 뭐 기타 어널리틱스 네네. 빅데이터 이런 걸로 해서 이제는
너네들의 사업 모델을 이제 바꿀 시점이 됐다. 네네.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아까 전에 생존 네네. 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ERP를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단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우리가 엄청난 또 성과를 내고 있는지 예. 또 이제 그 성과를 기반해서 새로운 또 사업 모델,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진화되고 있는지 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한 예. 번쯤은 점검해 다들 봐야 한번 됩니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많은 회사들하고 프로젝트 하시면서 그 이렇게 지속적인 이렇게 고도화가 돼가지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어떤 다양한 이제 실제 다양한 사업 모델까지 나오고 진화가 된 회사가 있다면 어느 회사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금 그 외국의 회사들 네. 잔디어라든지 네네. 이런 회사들 많이 그 SAP가 그런 거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한국에서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네네. 갔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아직 찾아보지는 지금 잘 네.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러나 이펙티브니스를 추구하는 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삼성도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그런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그렇죠. 통해서 네. 굉장한 성과, 비즈니스 성과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하는 S그룹 같은 다른 S그룹도 뭐냐면은 해외 전체를 통합시키고 네. 또 십몇 년 사이에 10배 정도 이상의 성장을 네네. 했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예.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성과랭 회사들은 네. 이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예, 어떻게 이제 이제 이쪽으로 새로운 이제 가야죠. 사업 모델로 진화하는 예. 것이 이제 챌린지겠네요. 예, 근데 그런 것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스템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예. 사고 방식 예, 또 문화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화가 안 받쳐주면 예. 이게 트랜스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저는 이제 IT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이 네. IT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네네. 이 변화에 대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동안은 S4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R3 갖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건 한계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자연스럽지가 인메모리가 되면서 않았구나. 예,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게 이제 가능하다. 네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또 많이 또 화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용어를 만드신 분이 예. SAP 창업자라는 말도 있던데 예. 맞습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제 독일에 방문을 하면서 독일에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학원, 네. 예, 공학 할리먼 같은 데가 아카텍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아카텍의 공동 회장, 음. 이제 업계에서 나온 회장님이 이제 카그만 회장이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의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제조업이 한 단계 변화한 그런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이제 재창하면서 네.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이제 업계하고 또 정부, 네. 학계를 네. 끌어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인더스트리 4.0이 우리가 책도 많이 나오고 여러 나오는데 예, 예. 우리가 그걸 또 일일이 지금 다 알 수 없고요. 예, 예.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님께서 인더스트리 4.0 하면 이런 거다. 딱 와닿는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특히 이제 ERP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인더스트리 4.0은 이런 거다라고 예. 말씀해 주시나요? 이제 지금 환경은 보면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돼 가는 거거든요. 네. 예,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즈 이제 이 발전이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수작업 공예하는 크래프트 프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매스 프로덕션으로 네. 지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꾸 개인화된다는 거예요. 네네. 퍼스널라이즈드 네네. 이제 프로덕션으로 가게 돼 있고, 근데 이제는 한 공정이 이제 옛날 같이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매스 프로덕션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인텔리전트한 객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차를 만드는데 어떤
공정에서 쭉 해서 얼마나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 차 자체가 자기의 속성은 빨간 색깔에다가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차 사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BMW라는 시스템 차를 사는데 독일은 BMW가 그 도로에 굴러다니는 모든 BMW를 다 틀린 BMW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다 사양이 다 틀려요. 근데 네. 한국 사람들은 네. 테스트는 딴 데 자기 친구한테서 하고 가서 매장에 가서 이 모델로 해주면서 언제 나오느냐, 가장 네.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아, 그래서 네. 한국 사람한테 차 팔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10년, 20년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게 뭐 이거는 어떻게 해주고 뭐 색깔은 어떻게 네네. 해주고 뭐는 어떻게 해주고 옵션은 뭐 어떻게 달고 다 틀리게 이렇게 하는 이게 그게 퍼스널라이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자동차가 가그같이 매스 프로덕션 그런 그 저게 뭐예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컨베이 벨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나는 예를 들면 빨간색 뭐 어떤 그런 옵션을 다 가지고 지나가면서 같은 공정을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네. 이게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굉장히 인텔리전트다죠. 네.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그 컨셉은 뭐냐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오토메이트 돼 있는데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런 어떤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아이폰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예, 예. 뭐 사실 이게 각자가 다 다른 모델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아이폰은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다 앱 다 다르잖아요. 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반제품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이걸 완성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이. 예, 예.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이제 뭐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면 예. 정말 스마트폰처럼 각자 스마트카가 돼가지고 예. 각자가 다 차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예. 몽땅 다 그죠? 앞으로는 이제 3D 프린터가 네네. 요번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모터 회사가 로컬 모터인가 하여튼 그 회사가 3D 프린터로 그 자리에서 뭐냐면은 차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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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3D 프린터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속에서 실제로 그 공장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모델 같은 걸 딱 아이디어로 생각이 나면 디자인 모델이 생각나면 그 안에 네네. 넣고 디자인을 해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인형. 네네.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인형을 갖다가 내가 인형을 디자인해요. 네. 그러면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 3D 프린터에다가 의뢰를 하면 3D 프린터가 세상에 유일한 만들어서 배송을 시키고. 배송을 네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네. 그놈을 들고 저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세상에서 앞으로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한 10년 안에 오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저는 하여튼 5년 후 되면 상당히 많이 변할 거고 5년 지금 후가 예, 10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저는 그러니까 2030년도 정도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자, 지금 그 SF는 이거에 인더스트리 4.0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이제 그 위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디지털 코어라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예전에 얘기하는 그 SAP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메모리라는 하나 플랫폼을 쓰면서 네. 그 세 번째 아니 그 위에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피오리 UX를 UI UX.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PC도 있고 그렇죠. 핸드폰도 네네. 있고 이제 그런 디바이스에 맞춰서 UX가 UI가 바뀌어지면서 또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그런 UX 개념을 포함한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하나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제 디지털 코어 시스템이고요.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그 옆에 뭐 아리바, 칸커, 필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런 인더스트리 4.0 기타 이런 거에서 빅데이터 그 다음에 IoT 이런 걸 위해서 에자일 플랫폼, 네. 예, 네. 그 밑에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통합,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SAP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 단계 이제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SAP도 아마 연구하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냐면 알고리즘 베이스에 네.
디시전 메이킹을 AI 베이스에 음. 자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작업 지시를 내고 자동으로 하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네. 그런 엔진을 네. ERP 엔진을 누가 만드느냐가 이제 앞으로 그 ERP의 성자를 만들어내는 네.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요소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까?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회계 데이터 하려면 예. 이제 사람이 예, 뭐 계정 과목 해가지고 예. 어차피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 시스템이 분석을 하더라도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각자가 뭐 법인카드 쓰건 뭐 어떤 그 경비를 쓰면 사람이 아니라 그 지금 말씀하신 알고리즘이 예. 알아서 이 계정 과목 얘는 이 계정 과목이네 뭐네 해가지고 세법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지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데이터만 있다면 그냥 그렇죠. 이제 데이터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결합이 돼서 제가 예를 들면 핸드폰을 갖고 가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결제를 딱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얘가 이거 접대비로 처리해야 될지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이제 띄워주겠죠. 그럼 나는 이거 복리후생비야. 네네. 그럼 이제 뭐 10만 원 미만으로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이 알아서 10만 원 미만의 그 로케이션에 그 쪽에서 네. 몇몇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준다든지 또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나는 게 다른 어떤 이제 칼렌더에 이렇게 매치가 됐는데 네. 그 로케이션에 맞고 거기서 됐다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여기서 그 고객하고 매치시켜서 네,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건 손비 산입이 어떻게 손비 산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네네네.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재무제표나 또 어떤 세무 신고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되겠죠. 네. 아무래도. 예. 그렇다면 기존에 격리사원은 뭐를 해야 될까요? 없어지는 이제 이런 네. 다보스 포럼 2016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직 일자리가 710만 개가 줄고 수학 컴퓨터 분야의 200만 개가 우리나라 경우에요. 네.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수학 되겠어요? 컴퓨터 그쪽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저도 사실 이게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네. 저도 이게 딱히 뭔가 그 해답은 특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워낙 이게 옛날 산업혁명 될 때는 뭐 농사짓던 사람들의 것들이 많이 이제 근로자라든지 생산직으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일자리가 또 많아졌지만 이게 요즘까지 이런 시대로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건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들을 좀 장경익님, 하나DB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로 로직을 구현해서 새로 만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됩니다만 신규를 제외하고 기존 이미 설치된 시스템에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해 편하게 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요? 이게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쓸 것 같아서요. SAP가 기존에 이제 스탠다드로 돼 있는 경우는 하나 DB로 컨버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 툴을 제공을 하죠. 네네. 그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유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거를 꼭 하나 DB에 넣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네. 예, SAP가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이제 S4 하나로 가면서 네. 예, 당연히 자동으로 될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김희영님, R3는 온프리미스로 운영되고 있고 S4는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온프리미스를 버리고 클라우드 방식의 S4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이제 온프라미스로 해야 되겠죠. ERP의 최초가 도입될 때도 우린 당연히 SI. 그때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네. SAP는 비싸고 우리한테 맞지 않고 어렵고 네네. 뭐 전부 다 외국 시스템이고 이런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 지금 ERP로 갔잖아요. 네. 저는 엑셀이라는 게 이제 그 툴 자체가 전부 다 엑셀을 이제 그런 오피스 오토메이션 툴로서 그걸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ERP 같이 이제 동등하게 그걸 쓰는 건 기본으로 다 표준화된 걸 쓰는 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런 상태로 갔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는 시간 문제지 인식의 문제지 저는 뭐 반드시 간다고 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게 S4 하나가 그 뭐 모든 게 다 클라우드로만 그런 건 되는 아니에요. 아닌 예,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같이 네네. 쓸 수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온 프로미스로 네, 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 우정수님, 우리나라에서는 SAP 스탠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회사가 원하는 것을 CBO로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외국 애들은 보통 보면 스탠더드를 그냥 써요. 네.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 맨 처음에 익히는 데의 문제지 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뭐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이런 거 했다고 더 쉽지 않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 취향이 이게 제가 앞으로의 경쟁력일 수 있는데 네. 저는 뭐냐면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정도 수준은 외국 사람들은 그냥 며칠 그냥 연습하면 그냥 하니까 익숙해져서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컨설턴트가 잘 판단할 문제지만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이걸 교육하는데 어떤 그 힘이 들고 이러면 좀 단순하게 만들어라. 아, 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서가 특정하게 쓰는 거는 가능한 스탠다드를 쓰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 네네. 네. 확장성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충민님, 현재 SAP를 공부하고 진로를 잡으려고 하는 대학생인데요. 현재 기존의 모듈 및 아박 공부를 하면서도 SAP 하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SAP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PA 프로그램과 SAP 하나라는 것이 비즈니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미래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진로를 적용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공부해야 될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질문 주인 거 하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메모리라는 하나라는 거고요. 네.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은 그런 데이터를 피지컬하게 돼 있는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를 네.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이걸 분석하느냐 이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Why에 대한 질문. 네. 앞으로 이제 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코닥이 왜 망했느냐는 거는 코닥이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편리하면 필름도 팔고 사진기도 팔고 그래서 망하기 전에 그 회사가 14만 명에다가 세계 시장의 그 필름 90% 마켓쉐어에다가 이게 85%의 카메라 시장을 네네. 석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서 왜 사진을 찍느냐.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네. 추억을 남기기 위한 거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거를 찾아보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즈 되는 게 훨씬 더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팩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70년도에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사장시켰죠. 사장시켰죠. 네네. 자꾸 편리한 쪽으로 그래서 탁 눌리면 인화를 안 해도 폴로라이드 같이 쫙 나오는 그런 또 눌리면 오토포커스 그냥 쫙 네네. 되고 이런 쪽으로만 했지 그 본질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접근했지. 그렇죠. 네. 지금 예를 들면 SAP는 하나의 수단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가 됐든 아밥이 됐든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네. 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이런 IT를 활용을 해야 되느냐의 이런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네.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박충민 학생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죠? 네, 굉장히 굉장히 그래도 예, 그 앞서 있네요. 앞서 있네요. 네.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곽현아님, SAP 코어 모듈의 도입은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의 도입이 이루어진 상태로 생각되는데요. SAP 익스텐디드 모듈의 국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희망적이라면 SAP의 웹 기반의 익스텐디드 모듈이 국내 정서에는 안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향후 기술적인 더 나은 방법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그
코어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익스텐디드 쪽으로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뭐 CRM이라든지 PLM, 뭐 네네. SCM, 네. 이제 HRM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그 익스텐드 쪽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 이제 그 질문이 보니까 그런 모듈들이 요새 새로 나오는 것들이 클라우드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 같은데 그 클라우드가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다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안. 근데 저는 뭐 몇 년 지나면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삼성이 이미 HR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이제 네. 그런 영향이 아마 국내 업계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든 다들 이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이미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예, 그렇죠? 예, 네. 예. 오은숙님, SAP 오디트 정책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SAP가 정책을 유지하고 한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저 SAP의 그런 비즈니스 정책이니까 제가 이게 네네. 코멘트하기는 어렵네요. 네네. 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말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예. 네. 자, 민원기님, SAP가 좋고 훌륭한 패키지지만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서 가지고 계신 지식을 불어넣어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이제 SAP가 만들어 놓았으면 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다시 그거를 아. 엄청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낭비적인 요소고요. 네네. 이제 SAP가 조금 있다가 뭐 자기도 오픈 소스를 이렇게 오픈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다가 우리는 더 붙여서 네. 거기서 더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네. 하죠. 예. 아니면 뭐 SAP가 이제 점점 이게 클라우드로 간다면 예. 그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모듈들을 예. 플랫폼 갈 거라면 플랫폼이라면 이제 앱스토어처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려고 막 해외를 나갈 게 아니라 예. SAP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 우리가 그렇죠. 글로벌로 진출하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늘 좋은 추구한 게 전략이죠. 네, 예, 예. 네. 굉장히 좋을. 그리고 그런 찬스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예. 네, 그렇죠. 예. 자, 그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좀 골라주시죠. 글쎄요. 여기 박충민 씨. 박충민 씨, 할까요? 네네. 학생이니까. 자, 박충민 씨, 네. 네, 박충민 씨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박충민 씨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자,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고 갈까요? 네. 예. 어쨌든 그 우리가 IT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부터 이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좀 더 과거의 생각이 아니고 좀 더 창의적인 네. 그런 생각을 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창출을 해야 돼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트랜스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이제 그 기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타겟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네. 국내에서 하겠다는 생각보다 저는 SAP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 청산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제 아까 알고리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Y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이제 현업이건 SB 컨설턴트건 간에 이제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하고 뭔가 이것이 필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잘 연결시켜주는 툴은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툴에 몰입하지 말고 데이터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그 어떤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잘 배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고 대표님은 네? 한 수 위시네. 물론,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데이터 예. 아까 본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질은 결국 데이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뭐 많이 우리가 이제 자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저희 그 SAP 러닝업 포럼은요, 그 매월 두 차례 저희가 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음 7월달 6월달 첫 번째 주에도 저희가 할 거니까 미리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